며느리라면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야지. 죄송해요. 오늘 손님이 늦게까지 있었어서 그래요. 핑계지 뭐. 장사가 그렇게 중요해? 집안 살림보다? 카페는 제 꿈이에요, 어머님. 꿈은 무슨? 마트 김치라니 우리 집 망신이다. 정성껏 만든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해? 어머님,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새벽 3시 15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작은 골목에서 마지막 불빛이 꺼졌습니다. 수진이네 디저트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이수진은 피곤에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 마지막 테이블을 닦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발은 퉁퉁 부어올라 운동화가 조였고 어깨와 목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수진아.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에스프레소 머신의 전원을 껐어요. 벽시계는 이미 새벽 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잠은 사치였습니다. 수지는 올해 30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이 작은 카페를 운영한 지는 2년이 되었어요. 대학에서 제과제빵을 전공했던 그녀에게 자신만의 카페를 갖는 것은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대신 창업을 선택했을 때 남편 도연도 응원해 주었어요. 수진이가 만든 케이크는 정말 맛있으니까 분명 잘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카페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박선옥의 반대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63세인 선옥은 남편을 일찍 사별한 후 외아들 도연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했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장사나 하고 다니니 집안이 말이 되나? 수진이 카페 문을 잠그고 골목을 나서자 찬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11월 말의 서울 밤 공기는 을씨년스러웠어요.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 운전대를 잡은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피곤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 앞에 선 순간 수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불이 켜진 거실 창문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이제야 들어오네. 박선옥이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찻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이 시간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잠이 와? 내일 아침상은 누가 차린다고? 수진은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40분이었어요. 4시간 반 후면 아침 8시. 그 시간에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계란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서. 핑계지 뭐. 장사가 그렇게 중요해? 집안 살림보다? 선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거지통에는 저녁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잠든 모양이었어요. 결혼 전 도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마음은 좋으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카페를 시작한 후로는 특히 더 그랬죠. 수지는 찬물에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다크서클은 짙어졌고 볼은 살짝 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생기발랄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무, 당근, 양파.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최소한 1시간은 걸렸어요. 계란찜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맛은 까다로웠거든요. 간이 싱겁네.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계란찜이 너무 딱딱해. 부드럽게 만드는 법도 몰라. 매번 돌아오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요리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카페에서 직접 만드는 디저트들은 손님들이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부족한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핥았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된장을 풀어 넣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요리 소리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설거지 소리가 너무 크다, 가스불이 너무 세다 같은 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도연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결혼할 때 맹세했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겠다고. 새벽 5시, 된장찌개가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계란찜도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김치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해 보였어요. 다 됐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옥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번째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된장찌개 간이 밋밋하네. 그리고 이 김치는 또 뭐야? 마트에서 산 거지?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에 정성스럽게 끓인 음식이었는데 김치는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는 브랜드로 골라 산 것이었어요.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써서. 다음엔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지.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해? 그때 도연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위해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벌써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 수고했어. 남편의 따뜻한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도연아, 내 아내 좀 단속해. 이런 밑반찬으로 어떻게 밥상을 차리냐?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이랬어요.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상황. 엄마, 수진이도 늦게 들어와서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카페를 그만두라는 거야. 집안일에 전념해야지. 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카페는 그녀의 꿈이자 생계수단이었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자신다울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늘 부족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 그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오전 8시, 도연이 출근길에 오르고 선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새벽까지 카페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아침상을 차리고 낮에는 다시 카페로. 끝없는 반복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참고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수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2시간 정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니 온몸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오늘 카페에서 해야 할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로운 시즌 메뉴 준비, 재료 주문, 그리고 단골 손님 생일 케이크 만들기. 수진에게 카페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자신다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더 이상 참기만 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녀 안에 숨어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라는 걸. 새벽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평범한 하루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수진이네 디저트 카페는 평소처럼 단골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여유로운 오후 티타임을 즐기려는 직장인들과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았어요. 수진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라떼 아트를 그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신메뉴는 뭐예요? 단골 손님 김 과장이 카운터에 다가와 물었어요. 그는 근처 회사에 다니는 50대 남성으로 매일 오후마다 카페를 찾는 단골이었습니다. 이번엔 고구마 몽블랑 케이크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럼요. 사장님이 만든 케이크는 믿고 먹죠. 이런 순간들이 수진에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디저트를 좋아해주는 손님들,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아늑한 공간. 여기서만큼은 누구도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오후가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카페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박선옥이 3명의 동년배 여성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카페에 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도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다니.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진이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여기가 우리 며느리가 하는 카페래요. 한번 구경시켜달라고 해서 왔어요. 선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고 딱딱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수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선옥과 친구들은 가장 눈에 띄는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메리카노 4잔이요. 선옥이 툭 던지듯 주문했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말투였어요.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선옥과 친구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살아요. 선옥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때는 시집 가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 하느라 바빴는데. 맞아요. 지금은 카페니 뭐니 하면서 집 나가서 논다니까요.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선옥이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우리 며느리는 밤 3시에 들어와요.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새벽 3시에 들어오는 건 맞지만 그 후에 아침상을 차리느라 거의 잠을 못 잔다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3시요? 그럼 남편은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남편 챙기는 건 뒷전이고 카페 핑계로 매일 늦게 들어오니. 카페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수진에게 향했어요. 단골 손님인 김 과장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트레이에 담았어요. 테이블로 가져가면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며느리. 선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집안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카페는 열심히 해요.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죠. 수지는 카운터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온몸에 화끈거렸고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하나 둘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평소라면 오후 4시까지 북적였을 카페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그때 선옥이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이고, 정말요? 어떻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친구 중 한 명이 관심 있는 듯 물었습니다. 아침상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빨래도 밀리고 이런 게 며느리예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카운터에서 나와 선옥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손님들이 계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손님들, 여기 내 며느리 카페 아니에요? 내가 며느리 얘기하는데 왜? 선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수진의 아버지 이상훈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왔다. 상훈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어요. 수진의 빨간 눈시울과 굳은 표정, 그리고 카페 안의 어색한 분위기.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고 없이 카페에 온 건 처음이었어요. 딸 보러 왔는데 안 돼? 상우는 선옥과 친구들을 쳐다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선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인사를 받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상우는 빈 테이블에 앉으며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빠한테 커피 한 잔 줄래? 네, 아빠.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면 돼. 수진이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상우는 선옥 테이블 쪽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선옥과 친구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무슨 일이야? 상훈이 수진에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카페 안이 조용해서 다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닐 리가. 딸 얼굴 보면 아는데. 상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단련된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때 선옥이 다시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이전보다 목소리를 더 낮췄지만 여전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걱정이에요. 수진의 아버지 상훈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선옥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제 딸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선옥이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 네. 그냥이 아니라 정확히 뭘 말씀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상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퇴직 교사의 위험이 묻어났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좀 더 집안일에 신경 쓰면 좋겠다는. 집안일이요? 제가 알기로는 수진이가 새벽 3시에 들어와서도 아침상을 차리는데요. 선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그리고 카페 일도 혼자 다 하고요.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딸이 자랑스럽던데. 상훈의 말에 카페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아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만 가볼까? 응, 그래.
시간도 늦었네. 선옥도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가면서 수진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카페는 조용해졌어요. 상훈이 딸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상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수지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수진을 기다린 건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선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해.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도연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왜 이래? 내 아내한테 물어봐. 오늘 카페에서 얼마나 버릇없게 굴었는지. 도연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무언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요리에만 집중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날 밤 수진은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당한 모욕, 아버지가 나서서 도와준 것, 그리고 집에 와서 마주한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새벽 2시,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녀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자신을 지켜내고 싶다는 의지의 불씨였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카페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평소 북적이던 오후 시간대에도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중 몇 명은 아예 발걸음을 끊었어요. 사장님,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네요.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19살인 민지는 방학을 맞아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곧 다시 늘어날 거야. 수지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매출이 떨어지면 카페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서의 상황도 더욱 악화되었어요. 박선옥은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놔도 간이 맞지 않는다. 이런 걸 어떻게 먹느냐며 불평만 늘어났어요. 수지나 엄마가 좀 심하시긴 하지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모든 상황이 지겨워졌어요. 화요일 오후 3시 카페에는 손님이 2명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달 매출을 계산해 보니 지난달보다 30%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박선옥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5명이었어요.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억지로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선옥과 일행은 가장 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메리카노 5잔이요. 선옥이 퉁명스럽게 주문했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커피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선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그 며느리 카페예요? 네, 맞아요. 보시다시피 손님도 별로 없고
선옥의 말에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아이고, 장사가 안 되네요? 당연하죠. 며느리가 제대로 된 밥상도 못 차리는데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 관리를 못해요? 친구 중 한 명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선옥이 한숨을 크게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휴, 말도 마세요. 며칠 전에는 우리 도연이가 40도 열이 나서 제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수진이 커피잔을 놓는 손이 멈췄어요. 40도요? 그럼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카페에 있어서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픈데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연이 언제 40도 열이 났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며느리가 남편한테 관심이 없나 보네요? 관심은요. 카페 일만 신경 쓰지. 선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카페 안에 모든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시어머니가 데려가야 하다니.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맞아요. 우리 때는 남편이 감기만 들어도 죽 끓여서 먹였는데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트레이에 담았어요. 테이블로 가져가면서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선옥이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다시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날 밤에 우리 도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내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수진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일 자체가 없었어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사위. 며느리가 그럼 안 되는데.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수진에게 쏠렸어요. 그 중에는 평소 수진을 좋게 봐주던 단골 손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카운터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건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제 아팠어? 어제? 왜? 나는 멀쩡했는데. 무슨 얘기야? 수지는 스피커폰을 눌렀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도 열이 나서 병원 간 적 없어? 병원? 아니야. 언제 내가 병원에 갔어? 감기도 안 걸렸는데.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병원에 데려간 적도 없고? 엄마가 왜 나를 병원에 데려가?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선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은 후 카페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선옥과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수진의 아버지 이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고 없는 방문이었어요. 수진아, 아빠 또 왔다. 상훈은 카페 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금세 파악했어요. 딸의 창백한 얼굴과 시어머니 일행의 당황한 모습. 무슨 일이에요? 상훈이 선옥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 그냥. 선옥이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때 카페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40대 초반의 직장 여성이었어요. 아저씨, 방금 전에 저분이 며느리분이 남편이 40도 열이 나는데도 신경 안 쓴다고 하셨는데 막상 전화해 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상훈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사실도 확인 안 하고
며느리를 모함하신 겁니까? 모함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없는 일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기른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아까 그 직장 여성이 다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분 인격을 모독한 거죠.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남성 손님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 방금 전 상황 다 녹화했는데 이거 SNS에 올려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선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며느리분은 피해를 보셨잖아요. 그 직장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거. 맞아요. 이런 건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해요. 손님들이 하나둘 선옥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선옥의 친구들은 어색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먼저 가볼게. 응, 그래. 시간도 늦었네. 친구들이 하나씩 카페를 떠났어요. 선옥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선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만든 거짓말에 스스로 갇힌 꼴이었습니다. 사과하세요. 상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딸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선옥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젊은 남성이 촬영한 영상은 이미 SNS에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미 업로드됐어요. 악질 시어머니, 며느리 갑질 해시태그 달아서 선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거 지워주세요. 제발. 지우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공유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몇 분 사이에 조회수가 수천 회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진짜 최악이네. 며느리 불쌍하다. 요즘도 이런 일이 있다니. 선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카페는 조용해졌어요.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과 아버지만 남았어요. 괜찮아? 상훈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 수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더 커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는 게 어때? 그럴까요?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도연은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거짓말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자신의 편이었으니까요. 그 영상이 SNS에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는 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댓글은 1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대부분 박선옥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는 정말 최악이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짓말로 사람 매장시키려 하다니.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수지는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나와 있을 시간이었는데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도연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수진아, 이게 다 뭐야? 휴대폰 화면에는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이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는 장면이었어요. 여보도 봤구나. 회사에서 다들 보더라. 우리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한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셔? 방에 계신 것 같아. 도연이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도연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박선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도연아, 엄마, 진짜 그런 말 하신 거예요? 선옥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거짓말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선옥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난리예요. 엄마 얼굴도 다 나오고.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 추가로 선옥의 신상 정보를 알아냈는지 이름과 거주지까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플들이 쏟아졌어요.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며느리한테 평생 사과해라. 나 같으면 집에서 나간다. 선옥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즐겨보던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시어머니 갈등이 나올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다음날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선옥이 다니던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선옥 님이시죠? 당분간 복지관 이용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다른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세요. 인터넷 영상 때문에. 전화를 끊은 선옥은 주저앉았어요. 일주일에 3번씩 가던 복지관은 그녀의 유일한 사회활동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시어머니래. 아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며느리가 정말 불쌍했겠어. 선옥은 장바구니를 팽개치고 집으로 뛰어왔어요. 더 이상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서 비난의 강도도 세졌습니다. 한편 수진의 카페는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이 수진을 응원하러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이 그 며느리분이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케이크 하나 포장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매출도 크게 늘었어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고향으로 내려가시려고 해. 고향으로요?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다고. 사람들 시선이 너무 힘들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해. 도연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엄마 편만 들고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와서 뭘. 정말 미안해.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가 얼마나 심하게 하셨는지.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자가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엄마가 떠나신 후에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날 밤 선옥이 짐을 쌌어요.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수진아, 선옥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앉아. 선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못했구나. 처음부터 너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도연이를 뺏길까봐 무서웠나봐. 선옥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남편 죽고 나서 도연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생기니까 질투가 났나봐. 수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선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평생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인 적이 없던 그녀였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고향 가서 조용히 살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선옥은 집을 떠났어요. 도연이 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리어카의 작은 가방 하나만 실은 선옥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미워했지만 가족이었으니까. 선옥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상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자유였어요. 도연도 변했어요. 퇴근 후에는 카페에 들러 수진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내가 예전에 이런 걸 도와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도와주니까. 부부 사이도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서로 대화도 많아졌고 함께 웃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의 아버지가 카페에 왔어요. 딸이 많이 밝아졌네. 아빠 덕분이에요.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지. 상훈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아. 진실은 결국 이기는 거니까. 카페 매출도 안정되었어요. 화제성이 사라진 후에도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단골들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수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옥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고향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나는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매일 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야.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라. 어머니가. 편지를 읽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도연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내가 정하면 돼. 난 내 결정을 따를 거야. 수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길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지만 이제는 좀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겠죠. 건강하게 지내시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가. 그 편지를 붙인 후 수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페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수진이 직접 써서 넣은 글귀였습니다. 진짜가 결국 이긴다. 그 글을 볼 때마다 수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되게 살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내겠다고. 저녁 무렵 도연이 카페에 들렀어요.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도. 부부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수진아. 응? 행복해? 잠시 생각하던 수진이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정말로.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뭐 하고 싶어? 도연이 물었어요.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해 볼까 해.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생각이네. 내가 시식관 역할 할게.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어요. 거짓은 무너지고 진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용기가 있으니까.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수진이네 디저트 카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맛있는 케이크 고마워요.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글들이 카페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이 가득이에요.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예약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19살이던 민지는 이제 20살이 되어 더욱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생일 케이크 주문도 많고 돌잔치 케이크도 3개나 들어왔어요. 수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카페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동네의 명소가 되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디저트를 사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단골들이 생겼어요. 수진 씨, 오늘 케이크도 예술이네요. 김 과장이 포크를 들며 감탄했어요. 그는 그 일 이후로도 꾸준히 카페를 찾았습니다. 감사해요. 새로운 레시피 시도해 봤거든요. 역시 정성이 다르네. 우리 애들도 여기 케이크만 찾아요. 이런 대화들이 수진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 도연도 많이 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카페에 들렀어요. 아내를 도우며 함께 일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어때? 저번 달보다 50% 늘었어. 정말 대단한데? 도연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예전에는 카페 일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수진의 꿈을 함께 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테이블 2개 더 놓을까? 손님이 더 늘어나면 그렇게 하자. 부부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의 동생 지연이 카페에 왔어요. 27살인 지연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언니를 자주 도와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달라졌어. 뭐가? 표정이. 예전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진짜 행복해 보여. 지연의 말에 수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잘 견뎠네. 당연하지. 우리 언니 원래 강한 사람이야. 자매는 서로 웃으며 포옹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수진의 아버지 이상훈이었습니다. 아빠 어서 와요. 딸 보러 왔지. 지연이도 왔네. 상훈은 두 딸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 일 이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빠, 커피 드릴게요. 고마워. 오늘도 손님이 많았나 보네. 네, 요즘은 매일 바빠요. 수진이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어요. 바쁘다는 말에 불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수진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왜요? 그때 용기 내길 잘했어. 계속 참기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훈의 말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아빠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지.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선옥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의 선옥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얼굴도 많이 여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어요.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고향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다. 상추도 기르고 토마토도 길러.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 제법 익숙해졌어. 매일 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많구나. 사람은 끝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내가 보낸 편지 고마웠다. 용서해준다는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니. 도연이도 안부 전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는 진짜 착한 시어머니가 될게. 건강하게 지내라. 어머니가. 편지를 읽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어요. 어떻게 생각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돼. 난 언제나 내 편이야. 그 말이 수진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은 답장을 썼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긴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편지와 사진 잘 받았어요. 많이 변하신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에요.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도연이와도 예전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요. 어머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텃밭 일은 힘들지만 보람도 클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머님이 기른 채소로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 믿어요.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가. 편지를 붙인 후 수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흩날렸어요. 수진은 새로운 계절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단풍 라떼 어떠세요? 민지가 제안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 고구마 치즈케이크도 만들어 볼까? 와, 정말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젊은 직원과의 대화도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카페에 들렀어요. 요즘은 거의 매일 함께 집에 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고생했어. 내일은 주말인데 뭐 하고 싶어? 한강공원이나 갈까? 오랜만에 산책하면서. 좋아. 피크닉 음식도 준비해 가자. 부부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도연이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 그때 참지 않고 진실을 말해줘서 덕분에 내가 깨달을 수 있었어. 수진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한 것 같아. 그러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잘 됐네.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음식이지만 사랑이 듬뿍 들어간 요리였습니다. 맛있다. 정말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응? 행복해? 수진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며, 응, 정말 행복해. 진짜로. 그 대답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답이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너랑 함께라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수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잡은 펜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카페도 잘 되고 도연이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내가 변했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는다. 내 목소리를 낼 줄 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진실은 정말 이기는구나. 거짓은 한때 강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무너진다.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겠다. 내 마음에 거짓 없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겠다. 일기를 덮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고향에서 박선옥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그녀도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보상이 따를 거라고 믿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아요. 진실과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니까요. 카페 벽에 걸린 액자 속 글귀가 떠올랐어요. 진짜가 결국 이긴다.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